지기현이 이 탈옥을 도운 지기현 심우정 좀 이상하다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거는 평가할 만한 일 아닌가요? 평가할 만하죠. 조은석 특검이 그럴 줄 알았다. 네네. 그래요? 네. 라는 예측을 많이 듣더라고요. 네네. 아마 이분이 독한 마음 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을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휘두를지 좀 기대도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풀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윤석열 쪽에 힘이 작동했다. 또는 또 이 그 뭡니까 즉각 항고하지 않는 과정에서 심우정 쪽에 어떤 힘이 작동했다. 이러면 이거는 내란의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수사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우리 박지영 선생님 어디까지로 보세요? 이를테면 내란 직후에 뭐 법무부 장관하고 몇 명이 안가에 모였다. 뭐 이런 그것도 것도 수사해야죠. 그렇고. 다 수사해야죠. 다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시작하고 뭐 2시간 후에 계엄 해제되고 뭐 어쩌고 요것만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심우정 뭐 이런 것까지가 다 준비 단계에 있었던 수많은 네. 공무원들도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면 보고요. 권한대행인 뭐 한덕수나 당연히 수사 대상. 최상목이 뭐 이렇게 약간 농간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대목. 저는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다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정치 보복이라고 투덜대지 않을까요? 그건 뭐 특검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보복을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관심을 다 쏠려 있는데 네. 무슨 보복을 합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검이 된 3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대요. 네네네. 그거는 독특한 거 아닌가요? 보통 특검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무슨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시키기 그러지 않나? 추천을 이제 양당에서 했고요. 네네. 제가 좀 느낌으로는 네. 이미 양당이 올릴 때 우선순위 정해서 올렸던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럴 때 장악하는 재미잖아요. 그걸 장악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그게 효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을 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닌가? 네. 불안하지 않을까? 아는 사람 시켜서 저 사람 내 의지대로 만약 때려잡으면 왕창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걸 넘어서 있다.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이요. 때로는 알면서도 눈 감는 재주. 어. 이게 진짜 큰 리더십이거든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 관도 대전이라고 네. 삼국지 3대 대전 중에 네, 하나인데요. 네, 네. 조조하고 원소가 싸우잖아요. 조조가 이겼어요. 원소 장막에 가니까 조조 부하들 중에 원소한테 아부하려고 편지 보낸 게 엄청나게 많았던 네, 거예요. 네, 네. 조조가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거는 조조가 큰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야? 모른 척 해주는 거. 네. 그것도 큰 리더십이거든요. 야, 그거 성격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은 리더는 꾹 참기도 해야 된다. 참기도 해야 되는 전체 판을 위해서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주관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보는 시민들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작거리의 반응 뭐 이런 거는 일단 편해졌죠. 사람들이 편해졌잖아요. 네. 이게 뭐 내란이 일어난다, 경제가 폭망한다,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 날라고 미사일이 날아온다라는 위험 요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한다라고 느끼는 게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이상향을 정하기보다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요. 광주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북 전단지 문제, 확성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뭐 사례가 생각이 안 납니다. 불편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성군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왕이 이름이 뭔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편한 걸 계속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참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느낌은 한 몇 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니 또 재밌는 게요. 국무총리보다 통일부 장관이 10년쯤 더 선배, 10년 선배, 딱 10년 선배. 그다음에 국무총리보다 또 한 10년 뭐 그 이상 비서실장 또 후배. 뭐 이렇게 연령도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인사를 하면 국무총리가 한덕수처럼 가장 연세 드신 분이 딱 앉아 있고 그다음 장관들은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인사 문법 아니었나요, 여태까지요?
뭐 그런 게 좀 깨진 거죠. 좀 깨질 때가 되지 않았나. 나이에 의한 연공 서열도 이제 깨질 시대가 됐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각자의 역할을 잘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통일 외교 안보 한 팀은 알아서 굴러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도 정동영, 위성락, 이종서, 조현, 이종서 요 네 통일 외교 안보팀은 알아서 잘 굴러갈 거예요. 근데 거긴 최고의 전문가. 연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최고. 잘 굴러갈 거고 대통령에게는 크게 네네.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인 거네요. 대통령 입장에서 네. 신경 안 써도 그리고 되면. 네. 제가 봤을 때 행정 라인들은 우리 총리한테 많이 맡길 것 같아요. 네. 행안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와 시스템 부분들. 그리고 민생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다 챙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매일 대통령실 불려다닐 것 같아요. 네. 좀 그게 맞다고 봐요. 제 소신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식 대통령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는 순수 대통령제 좋아합니다. 네네.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장관은 그냥 폼 잡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 비서일 뿐이에요. 네. 대통령이 부르면 바로바로 튀어가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기 칠람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바보 대통령은 절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출할 때 사전 시험도 저는 좀 쳐야 된다. 네. 문해력 있어야 되고. 문해력 있어야 되고. 시험 자기가 쳐야 된다. 글도 써야 되고 맞습니다, 카톡 이런 거 텔레그램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똑한 참모가 있으면 대통령은 조금 멍청해도 된다. 그건 안 통할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멍청한 대통령들이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대통령은 보고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모든 되잖아요. 것을 저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면 저는 총리도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네네. 선출되지 않은 1인지와 만인지상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대통령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정부가 조금씩 윤곽을 갖추는데 이전까지 봤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박진영 평론가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딱 3주 지났는데도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지났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